요거는 작년에 했었던 그룹 선영인데요. 아무래도 요걸 들어가면 경복궁 쪽이 조금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으니까 다음에 시간이 좀 되면 한 말씀드리고, 지금 보실 거는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제 봄이기 때문에 그 경복궁이나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많이들 이렇게 가보시는데, 원래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하고 지금 많이 파괴됐을 때 일제시대 그 시기의 거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씁쓸한데요. 그래도 어떤 모습이었는지.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 경복궁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예요. 건물이 없죠. 이제 기랑산으로 해서 백악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산길이 넘나들던 성황탕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중앙청 위에서 보는 거고요. 봄날은 강한다 새파란 풀잎이 물에 일본에서 경복궁 그 서문 오른쪽을 대포를 쏘고 그쪽으로 해서 경복궁을 쳐들어온 거거든요. 오늘 또 꽃편지 내던지며 정못에 짤랑대는 신장 높길에 별이 뜨면 서러웠고 별이 치면 시려는 그 기야 봄날은 강한가 창경궁이 완전 파괴된 상태죠. 고종황제 장례식 장면입니다. 옛날 보신각 이렇게 조그매했었던 시절은 황혼 속이 슬퍼지더라 오늘 또한 이거는 남산에 지난 시간에 보셨듯이 일본 신궁을 지어놓은 거죠. 뜬구름 흘러가는 이거는 조선호텔 쪽에 그 천단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이고요. 새가 날벼
얇은 그 노래 봄날 이 건물은 지금 시청 옆에 있죠. 그 조선호텔 그 앞쪽에. 이거는 그 이제 고종이 웃고는 있지만 여기 보시면 요 자식들이 다 엄마가 다르죠. 여기 덕혜공주 마지막 공주고 여기 순종 그다음에 여기 영친왕 다 엄마가 다른 다 그러면서 고종의 자식이고요. 슬픈 모습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삼신오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제 그 경복궁을 이제 가셔서 보실 때 어떤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항상 그렇죠. 문화재도 그렇고 모든 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거지만 뭔가 어떤 로지컬하게 이렇게 좀 알고 가시면 아 이래서 이게 여기 있구나라고 이렇게 아실 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부터 했었나요? 삼신 북극성이 있고 삼신오제 우리 어떤 전통적으로 귀하게 여겼던 어떤 그러한 요소들을 근정전 배치에다가 적용을 한 건데요. 여기 경복궁을 이렇게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왕이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게 아니고 궁궐은 어찌됐든 우리 전통사에서 왕의 그 주거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왕의 침실이 가장 중앙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왕비의 침실 그러니까 경회루가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예전에 이렇게 이제 그 행랑으로 해서 붙어 있고 왕은 뭐 밖에 신발 같은 거 신지 않고도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여기가 이제 왕이 근무하는 이제 그 매일 집무실이죠. 그 출퇴근하는 그러니까 그 사극에 보면 그 왕들이 편전에 들라 뭐 이렇게 하는 거 내 집무실로 와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고 여기 이 정전은 이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그러니까 1일 15 그러니까 15일 정도에 이렇게 공식 조회 같은 거 할 때 외국 사신 왔을 때 또는 이렇게 뭐 결혼 같은 거 있을 때 공식 행사 장소이고요. 그래서 이 축으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그 가로 세로로 잘라 가지고 여기는 동궁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 뭐 승정원이나 사관원이나 왕의 직속 기구들 그러니까 정부청 종합청사 같은 경우 지금 광화문 앞에 있다라면 그런 게 육조거리에 쭉 있고 매번 그 전화도 없고 한데 필요한 사람을 오라가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필요 인원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유명한 게 여기 경회로 앞에 집현전이죠. 그 세종대왕이 그렇게 아끼고 그 인재 양성했었던 곳 그랬다가 세조가 보니까 사육신도 나오고 맨날 자기 반대하고 그러니까 아예 집현전을 없애버리기도 했던 그런 순환에 여기가 그곳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서 이쪽은 이제 왕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왕은 5개월장이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사신도 와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왕릉도 만들어야 되고 그게 이제 5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왕을 일단 가매장이 아니고 일단 영안실에다 이렇게 넣어놓는 그런 구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내실을 후궁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아무튼 그 아까 삼신오제는 뭐냐면 여기가 북극성 제일 높은 걸로 보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전진하는데 여기가 삼신 세 개의 어떤 그러니까 왕이 근무하는 곳인데 건물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세 개가 있어요. 아무래도 왕이 근무하는 곳에는 많은 인원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오제는 여기에 집이 5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걸 오제. 그래서 북극성, 삼신 여기 보시면 북극성, 삼신, 오제. 그래서 근정전 그 다음에 이렇게 3개가 있어서 사정전이 이제 중앙이고 천추전, 만춘전. 이것도 춘추 이렇게
쌍을 이루어요. 음양적 대비로서 우리는 어떤 전통 사회가 음양 오행적 어떤 그런 논리가 이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오제라고 하는 게 강령전, 그러니까 침실 메인 침실이 있고 여기가 이제 옆에 4개 합쳐서 5개인데 이거는 이제 왕이 아무튼 이론적으로는 그런 거죠. 사시사철 어떤 하늘로부터의 기운이나 이런 게 더 세고 좋은 길한 곳이 있다. 일관이 봐가지고 이쪽이 좋다 하면 왕이 이제 그 방에서 자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왕은 일반인하고 다르다. 이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요것대로 있고 본인은 후궁하고 이렇게 자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현실과 이론이 좀 다른 게 많은 이제 그런 구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하나씩 뒤에 보면 이게 근정전 뒤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나 이제 조금 이따 또 나오긴 할 텐데 자금성이나 이런 데 보면 3단인데 우리는 2단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길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기둥도 우리는 모든 궁궐이 5칸으로 되어 있어요.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뭐 경희궁 모든 게. 그래서 우리는 요 5칸을 넘길 수가 없어요. 자금성이나 이런 데 보면 되게 많잖아요. 지붕의 형태도 요 틀을 넘길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주어진 여건 속에서 디자이너가 이 건물도 짓고 이제 하는 거죠. 요걸 딱 뒤에 넘어가면 요 건물이 이렇게 3개가 있고 요게 사정전, 여기에서 이제 왕이 근무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면 이렇게 이제 왕의 침실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9칸이 있고 9칸이면 우물정자로 이렇게 돼 있고 그 가운데에서 왕이 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거기에는 자객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가구나 이런 것도 없는 거고 그래서 4개의 칸들은 이제 비어져 있고 그러니까 요 외곽에 이제 한 칸에 하나씩 궁녀들이 이제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죠. 외부에서 누가 침입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왕이 뭐 어떤 그 부부 행위를 하고 이런 거하고도 전혀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지키고 있는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궁궐에 가면 이 위에 다른 건물에는 다 있는데 이 용마루가 없는 것은 왕이 이 용이기 때문에 그 위에 또 다른 용이 있을 수 없다 해서 궁궐에 가셔가지고 용마루가 없는 거는 일단 왕이든 왕비든 침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이러한 형태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한 형태고 중국에 가시면 많이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어떤 그런 특수한 건 아니에요. 일반인이 됐던 이 위에 없는 경우는 제법 있는데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특한 건축의 어떤 형태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기에서 북극성, 삼신, 오제인데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또 하나의 시각은 여기 왕비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또 배치 구조가 중층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걸 보시면 태극도설이라고 태극은 우리 태극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우 익숙한 건데 이게 이제 송나라 때에 주돈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어떤 태극도설이라고 하는 이론을 도식화시켜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런 거죠. 어떤 무국이 있고 우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 현상 세계까지 이론적으로 연결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전혀 뭐 어떤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무국이었다가 뭔가 태동하는 음양의 어떤 그런 기운이 있어서 이게 이제 태극으로 뭔가 태동했다가 음양으로 나뉘고 이게 오행으로 분류되고 이것이 남녀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 수컷과 암컷 뭐 이런 식으로 만물에 대해서 규정이 된 다음에 요거 그 속에서 뭐 교합을 하든 식물도 이렇게 교합을 해서 자손이 번창하고 이런 식의 어떤 구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도식화시키니까 뭐 이런 식이더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태극도설이죠. 요거를 건물에다가 이제 배치에 투영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보면 어떤 태극이라고 있는 거가 태극은 음양이 아직 완전 분리되지 않은 건데 이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음과 양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양이라고 하죠. 음양. 그랬다가 이게 또 한 번 변하면 우리가 사상의학 뭐 이재마 선생의 뭐 태음인 태양인 그런 거 하듯이 그러한 것들이 한글로 보면 이게 다시 밑에 있는데 음양으로 이렇게 또 분류되고 이 음괴도 다시 음양으로 또 한 번 분류되고 이렇게 해서 이 음양이 한 번 더 분류된 거를 이제 태양 그러니까 이거는 양이 2개 클 태자에서 양이 크다 이거는
양인데 위에 소음이 조금 들어가 있다 해서 소음. 이거는 원래 음인데 양이 좀 들어갔다 해서 소양이고, 얘는 음이 매우 크게 들어있다 해서 태양. 이렇게 된 건데, 이게 또 한 번 더 변해서 팔계가 되는 거죠. 이 태양이 또 위에 음과 양으로 또 기운이 한 번 분리되고, 요 소음이 또 한 번 더 분리되고, 요게 또 한 번 더 분리되고, 역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건태리진 송강감선에서 8개가 나오는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요런 어떤 태극의 원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태극이 있고 양이가 있고 한 번 분리된 거를 사상 8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태극 양의 오행으로 경복궁에서 이 배치하는 데는 이걸 이제 적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태전을 태극으로 보고, 여기 이 교태는 뭐 교태 부린다가 아니고 지천태계라고, 이건 이제 그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니까 아무튼 주역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어고요. 그렇게 하고 이 교태전의 앞에 문 이름이 양이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양이 태극 양이 사상 이렇게 갈 때 그렇게 하고, 요게 이제 왕의 침실로 가면은 오행. 그래서 요걸 지나서 양이문을 지나면 다시 왕의 직무 그 잠자는 곳으로 이렇게 통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자면, 여기에서 북극성 삼신오제도 되지만, 여기에서 태극 양의 여기가 이제 오행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앞에는 그 향오문이라고, 문 이름도 아예 향오문이라고 그 오행을 뜻하고 있음을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교태전 역시 침실이기 때문에 왕비의 침실이니까 여기 위에 용마루가 없죠. 그렇게 하고 뒤에 보면 상당히 아름답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양이문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강령전 이렇게 5개의 정각이 있는 왕은 이제 그 속에서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거는 왜 놓았냐면, 여기에 보면 이 좌우에 보면은 생성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연생전 하고 이쪽에 보면 경성전. 그래서 생성, 아까 사정전에서도 그 천춘전, 만추전, 춘추 이런 식으로 춘추, 생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상당히 음양적 대비로 이렇게 정각들 이름도 되어 있다. 이런 게 전체적으로 문 이름도 그렇고, 아까 한양 전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어, 그냥 모르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문 이름 같지만, 어떤 의미를 투영시켜서 보면 이런 질서들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엄청 큰 거, 요게 이제 경회루죠. 그래서 요게 왕 침실에서 경회루가 있는 것은, 그쪽이 경복궁이 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수기를 더 북돋아주기 위해서 있다, 이런 설도 있고요. 풍수적으로 인왕산 쪽이 돌로 되어 있고 험악한 건데, 이걸 좀 이걸 크게 해서 보이지 않게 해서 좀 비보 차원에서 있다, 이런 해석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향오문인데, 이 부분을 한번 그 동영상으로 조금 보시면, 기둥도 보면 밖은 사각형이고 안은 동그래요. 이게 음양이에요. 이것도 왕이 있는 곳은 왕과 왕비가 이렇게 교합해서 애를 낳는다고, 이런 여기 사각형인데 안쪽은 동그란 거는 이렇게 음양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이상세계다, 뭐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잡상인데 항상 홀수로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게 삼장법사, 그 다음에 사후정 접팔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서 나쁜 외부로부터의 나쁜 녀석을 막아달라고 하는 그런 벽사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한번 가시면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게 이제 경복궁 전체 면적인데 수직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가 흉내 공간, 그러니까 어떤 그 돌아가셨을 때에 처리하는 공간, 뭐 제사나 아니면 기타 그 영안실 역할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여기는 후궁이나 별당 또는 내시들의 공간. 여기는 동궁, 동쪽이죠. 여기가 북쪽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세자가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이제 관청 공간. 그래서 관청 공간 보시면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이 일대가 다 건물이었었는데 일제가 우리를 침범하면서 가장 먼저 궁궐을 파괴할 때 신하들의 공간을 아예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볼 때도 이제 너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하를 이렇게 부리고 하는 과정 속에서 권위가 있는 건데 너는 이제 신하도 없는 건데 네가 왕이냐라는 거를 아주 1번으로 각인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남겨둔 거가 어떤 의미 부여를 위해서 남겨둔 게 아니고 이 건물이 제일 커요. 그 이 중에 일반 건물 중에. 그래서 자기네들이 써요. 궁극기무처라는 그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자기네들의 사무 공간으로 썼던 거예요. 이건데 이게 지금 원래 일제 때 상황이고요. 여기 보면 이 옆에 이렇게 옆으로 건물들이 쭉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렇게 쭉 옆으로 이렇게 붙어서 있었던 건데 내부는 이렇게 환칠하게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근정전이죠. 근정전 보시면 이러한 정도의 근정전.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일단 색깔로도 자기네들이 황제국임을 나타내는 게 이제 보시면 일단 노란색이라고 하는 게 토, 중앙을 의미한다고 했고 지붕 모양도 틀리고 뭐 칸수라든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좀 보시면 우리는 그 광화문이 됐든 어떤 궁궐의 정문이 문이 3개이고요. 이 황제는 그거하고 다르죠. 문이 5개예요. 그래서 요 3개에다가 양 사이드에 하나씩 있어가지고 얘네는 5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게 이제 여기도 보면 이 단 3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쭉 가는 거. 우리는 팔짝 지붕 이렇게 해서 탁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옆에서 봤을 때 앞에서 보면 이쪽이고요. 이렇게 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어, 그 대지는 경복궁의 딱 2배쯤 돼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자금성에서 이렇게 앞쪽으로 쭉 나면 이제 하늘에 제를 지내는 천단 쪽.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양을 의미하죠. 땅은 우리 사직단 보면 사각형. 요거는 사각형은 음을 상징하고 그래서 양을 상징하는 건 모든 게 동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여기도 역시 3단 그렇게 하고 계단도 우리 인간이 그 어떤 상징할 수 있는 가장 맥시멈 큰 숫자가 9라고 해서 계단도 뭐 9계단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여기 대리석 큰 것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것도 9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황제 쪽에 대해서는 가장 큰 걸로 해서 이렇게 그 어, 상징을 부여해서 인간 세계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그런데 남대문이나 보면 남대문 그 몇 개의 문들 보면 이런 식으로 정문이나 이런 데 보면 이 팔짝이 아니고 이런 게 좀 보이는 게 있어요. 이거는 주거 공간이 아니고 성문이라든가 정문 쪽에 이게 이제 그 방어 시설이나 그 군사적으로는 이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해서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용인이 됐는데 이거조차도 사대문 쪽하고 그 다음에 궁궐 정문 쪽하고 정조가 수원 화성이었을 때 여기 요 장안문이죠. 팔달문하고 장안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뭐 성문이라고 하더라도 팔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려면
엄청나게 큰 요구 부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려고 해도 이 나무가 여기서 길이도 길이지만 이 곡선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른 두 명이 이렇게 보듬어도 잘 달까 말까 한 엄청난 큰 부재가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런 게 그렇게 지라고 해도 만만치 않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광화문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게 단도 단이지만 이렇게 가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요 성물들이 있어요. 혹시 나중에 가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 지붕 꼭지에 보면 제 키보다 더 큰 용 두 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왕을 상징하는 그래서 황룡이 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좌우측에 이렇게 보면은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쪽 왼쪽에 보면 용 그 성물이 이렇게 조각품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풍수적인 길지음을 좀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12방위를 그 수호해준다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있는 거 있죠. 이게 쭉 자기 방위에 이렇게 쭉 둘러가면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한번 보실 텐데, 여기 밑에 제가 좀 빼놓은 거는 이게 아마 그 보수 작업이나 이런 과정을 일제를 거치면서 그 작업하는 사람들이 순서를 좀 헷갈려 놨거나 뭐좀 빠진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좀 빠져 있는데, 아무튼 어떤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다. 그럼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경주에서 보면 원성왕릉이나 요 병풍석 쪽에 보면 12지신이 지금 쭉 신라시대 거지만 들어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김유신 장군 묘에도 가면 이렇게 12지신이 그대로 깨끗하게 지금 남아 있죠. 그게 이제 경복궁에 가면 요 기단부에 이렇게 들어 있어서 어찌됐든 묘가 됐든 그 사람이 사는 공간이 됐든 그 방 해당 방위에서 이렇게 막아달라는 거. 우리 그 공민왕릉 그 속에 들어갔을 때도 12지신이 쭉 둘러져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사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떤 그 내부의 공간을 외부의 나쁜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로서 사용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여기 보면 해당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보시면 제가 이제 좀 가장 좀 예뻐하는 거 요 원숭이 이 녀석이 좀 사실적으로 되어 있어서 나머지도 그렇지만 호랑이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참 되게 웃겨요. 그 부부, 호랑이 부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새끼 두 마리가 이렇게 엄마 아빠 품에 이렇게 한 마리씩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게 좀 되게 정겹게 보이기도 하니까, 나중에 한번 경복궁을 혹시 가시게 되면 그런 것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름 좀 의미가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동궁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세자가 있는 곳이고, 세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신분이죠. 왕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도 그냥 한다고 놔두는 게 아니고 계속 테스트 받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거에 잘 못 견딘 사람이 이제 사도세자나 연산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순환을 겪게 되는데, 옆에 보면, 근데 요것이 이제 문제는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경복궁을 이렇게 파괴시킬 때 이거를 아예 싹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 한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드러냈다가 옆에 또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들 잘 만들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이걸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팔려고 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사가죠. 근데 대부분 그때는 일본 애들이 돈이 이제 집중적으로 많기 때문에 사가지고 일본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게 일본에 팔려서 도쿄 호텔 그 사장 내 그 박물관 그 소박물관으로 쓰였던 게 이제 있어요. 그 뭐냐면 이게 1914년에 경매를 해서 팔렸는데, 이게 1923년에 그 도쿄 대지진 때 이게 불나요. 그래가지고 그 기단부만 남았던 거를 우리나라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한 학자가 이제 거기 가서 그 기단부 타가지고 옆에 이렇게 이렇게 그냥 저기 돌무더기처럼 쌓여 있는 거를 달라고 했더니, 맨 처음에는 이제 여기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뭔지 모르고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싸놨었는데 누군가 달라고 하니까 이제 안 주고 싶은 거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제 계속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 너네가 모든 비용 대서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삼성에서 전액 돈을 부담해서 이제 가져왔어요. 그게 지금 누구냐면 이 사람인데요. 오쿠라 키아치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본의 5대 재벌이기도 하면서 그 그러니까 재벌인데 학교나 이렇게 그 박물관이나 이런 문화 사업에도 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설린상고를 창업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좀 안 좋죠. 설린상고 입장에서 보면 그 자기네 창업주가 일본인이고 이런 게 그래서 인터넷이나 찾으면 이제 그런 거는 안 나오는데 우리 보면 학교에 어렸을 때부터 보면 학교에 이렇게 동상들 있잖아요. 일본에서 온 어떤 그런 풍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 사람의 동상이 이렇게 그 청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 게 설린상고에 있었는데 어, 2차 일본 그 2차 대전 때 막 우리나라 그 사찰에 종도 가져가고 막 이렇게 다 녹여서 쓰던 그 시절에 요것도 다 가져다가 이제 녹여서 쓰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거고요. 이게 현재 이 사람의 기업이 지금 쭉 살아남아서 오쿠라 호텔 지금 있고요. 보면 전통 호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지금 그대로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그 아까 오쿠라 그 사람의 박물관으로 쓰였던 그 상태였고요. 이게 현재 그 기단부 요 자리에 있었던 건데 불난 뒤에 다 빼내고 여기다가 그 자리였다라고 하는 의미로 상징적인 나무 심어놓고 했던 곳이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1916년에 서울에서 이제 없어질 뻔했던 거를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이제 애석하게 느껴서 사와가지고 뭐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95년에 한국의 이제 삼성문화재단에서 이제 이거를 다 이렇게 가져갔다 이 내용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 사람의 이제 어떤 그 박물관 일각인데 지금 현재 있는 거 그런데 보시면 한국에서 그때 가져갔던 망주석이며 요 그 많은 그 석양 석호 이런 묘지에 있었던 것까지 다 가져간 거를 볼 수 있죠. 물론 합법적으로 가져갔을 리는 없겠지만 문제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탑이나 이런 것들 우리 어떤 문화재급들, 보물급들, 국보급들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요거가 2000에 5층 석탑이어 가지고 몇 년 전에 2000에서 이걸 우리 쪽에 있는 거고 모든 기록에도 있으니까 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너네가 요런 거에 준하는 거를 우리한테도 하나 주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게 무산이 됐는데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이게 자꾸 달라고 하고 귀찮으니까 수장고에다 집어 넣어버렸다고 해요. 지금 가도 이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어떤 문화재가 갈 때는 자기 마음대로 막 가져갔는데 오는 과정은 그렇게 쉽게 오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자선당이라고 하는 게 경복궁이 전체적으로 지금 막 복원하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게 복원의 그 우선순위는 원형을 그대로 복원하는 건데 이 자체가 없으니까 그 원래는 복원하는데 이제 짐작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아까 사진은 있지만 얼만큼 그 사이즈인지를 이제 몰랐었는데 지금 내부는 이렇게 돼 있죠. 완전 공부하는 것만 이렇게 세자라고 하는 것은 왕이 되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왕이 될 거니까 엄청난 게 있는 게 아니고 거의 그 일반인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일본에서 이제 불타가지고 그 있었던 거를 가져와서 이게 어디 있냐면 경복궁 제일 뒤에 보면 여기 그 건천궁이라고 있어요. 명성황후가 여기서 살해됐는데 그 옆에다가 이렇게 놔뒀어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요게 오면서 경복궁 저기 동궁을 복원하다가 기둥 하나가 몇백만 원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거는 그 일반 이런 나무 목재가 아니고 그 울주 그 강원도 쪽에서 제일 좋은 것만 이렇게 특약 이렇게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그렇게 해서 다 치목이 끝나고 작업 중이었는데 이게 딱 발견되고 나니까 이 칸수며 이 두께 같은 게 다 나타나잖아요. 타면서 이게 했던 거면 이게
그 사이즈들이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된 거죠. 그 이거를 쓸 거냐 아니면 이게 원본이 나왔는데 다시 할 거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요 있는 대로 다시 하자. 그러니까 뭐 수십억이 넘는 돈이 다시 들어가겠지만 이건 한번 만들고 나면 후손에게 쭉 이렇게 전달되는 유산인데 이 시점에서 다시 하자. 그래서 그 돌 조각부터 다시 해서 만든 게 현재 경복궁에 있는 자선당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요건데요. 이분이 이제 그걸 발견했어요. 건물이 깊은 상처를 받고 마치 인질이 되듯이 와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경복궁에 복원한 것은 우리 역사의 주춧돌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자선당에는 동궁에는 그런 사연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는 향원정이고 여기가 그 경회루 두 개의 연못과 정자가 있는데 여기는 왕과 신하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연회를 베풀고 해합하는 공간. 이 뒤쪽에 있는 것은 왕실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하고 노는 공간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훤칠하게 그래서 요거 또 최근에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게 지금 되어 있죠. 여기에도 뭐 이 주춧돌 개수며 형태며 이게 아주 복잡하고 요것만 가지고도 한 두어 시간 이상이 좀 필요한데 아무튼 요거는 그냥 좀 스킵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요. 그 밤에 요즘 야간 개장할 때 보면 이 물에 비춰서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세조가 그 저기 단종에게 이렇게 어부를 받을 때 이 여기 경회로 앞에서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열받아 가지고 저기 박팽년이 여기 경회로 연못에 이제 빠져가지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성산문이 이렇게 붙들어가지고 야 너가 이렇게 의미 없이 죽는 것보다 우리 뜻있게 죽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울분을 참고 있다가 이제 창덕궁에서 이제 그 사육신 그거를 도모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왕이 찬탈이 다 성공하고 중국에서 이제 그 축하단이 와서 연회를 창덕궁에서 해요. 저 낙선제 있는 쪽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도모하려고 했는데 정창손이의 사위인 김질이 그걸 고발하고 한 명회가 그거를 사전에 인지해서 그걸 다 잡아보면서 이제 무산되기는 했지만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 현지에 가면 나름으로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왕의 공간에서 항상 제일 높은 곳은 이런 집안에서도 앞을 봤을 때 좌측 뒤가 제일 높은 공간이거든요. 격이. 그래서 우리 그 대갓집들이나 시골에 가셔도 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면을 봤을 때 좌측의 뒤가 제일 높은 공간이니까 거기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왕 있고 왕비가 있는 좌측의 뒤 여기가 대비전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 이제 요 미술책에서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 아무튼 궁궐에서 담이 가장 예쁜 쪽들 그런 거는 왕비 아니면 대비 이렇게 여성의 공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글자들 보면 다 오래 사시라고 수복강령, 뭐 만세, 오랫동안 사시라 이런 게 있고 이런 뭐 성류나 뭐 파산하시라는 거며 이렇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 모란이나 이런 그 굉장히 번영하고 부유하게 되시라는 거 그다음에 요런데 그 박쥐 문양 같은 거 박쥐가
한문을 읽으면 복자여서 뭐 이런 게 있거나 오래 사시라고 목숨 수를 써놓는다거나 모든 거 이런 문양들은 회문이라고 하는데 끊기지 않고 쭉 이렇게 가는 것들 왕실의 번영과 안녕이 끊이지 말고 영원하시라는 어떤 이런 어떤 상징으로 모든 게 치장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옛날 그런 전통사의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소통이 되는 그런 건데 이것도 불교 마크가 아니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끊어지는지가 좀 모르겠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연이어서 이렇게 번영하라는 그런 것들이죠. 수복강령할 때 뭐 강자 이렇게 있는 거 있고요. 이런 내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징들이 있는 거지 그냥 어떤 여기는 이 문양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넣는다 이런 거는 좀 거의 없어요. 우리 어떤 궁궐이나 상징적인 건물들에는 요게 이제 내부의 건물이고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굴뚝이 보물로 되어 있는 거는 이거하고 아까 교태전 뒤에 왕비 뒤에 있는 굴뚝 그 다음에 요 십장생 굴뚝 요 두 개가 세계적으로는 물론 우리나라밖에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여기밖에 없어요. 보물로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요거는 벽인데 그러니까 이 집에서 불을 떼면 굴뚝이 이렇게 나오면 그 끓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걸 땅 속으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 벽 쪽으로 해서 여기서 나오게끔 했는데 문제는 요런 데 보면은 요 새가 뭐 물고 있죠. 이런 것들은 봉황이 불로초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시는 분이 오래 사시라고 하는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여기는 뭐 사슴이며 거북이며 뭐 이런 모든 게 다 십장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뭐 평안하시라는 거. 그다음에 요 동물들은 불 나면 이렇게 불을 잡아먹는다고 하는 뭐 불가사리라는 거, 뭐 해태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옆에도 이렇게 박쥐 같은 게 있어서 복을 이렇게 가져오라는 둥 이렇게 해서 모든 거, 인동초 같은 거 다 이런 의미들로 해서 모든 게 치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 이런 모든 게 뭐 연꽃이라든가 뭐 포도송이나 다 그런 거죠. 이렇게 오래 사시는 것도 저기지만 자손도 번창하고 뭐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대나무 같은 것도 있고 소나무도 이쪽에 보면 있고 뭐 거북이도 있고요. 사슴 같은 거 다 오래 살고 뭐 다 이렇게 좋은 것들만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향원정 뒤쪽에 있는 여기는 원래는 이쪽으로 이렇게 다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뒤쪽에 있어요. 지금도 보면 그 다리 뒤쪽에 있었던 그게 그대로 지금 남아 있어요. 그 기단이. 요거는 원래 우리가 이제 그 미군정에서 우리나라로 그 바뀌었을 때 이승만이 이제 경복궁 그 앞쪽에 그 조선 총독부를 인수해서 거기를 집무실로 썼었죠. 근데 이기붕이가 아부하려고 이때 이제 이게 다 파괴됐었을 때 다리를 이쪽에서 그 이승만이 저기를 낚시를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경회로도 그렇고 막 쓸데없는 건물을 막 지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이쪽에다가 가짜로 다리를 요걸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다 보니까 마치 이게 진짜 다리인 것처럼 인식을 하는데 이거는 100% 완전히 옛날 게 아니고요. 뒤쪽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집도 뒤쪽에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향원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명성황후가 마지막에 그 돌아가셨던 곳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거는 흥선대원군이 그 고종이 12살에 이제 왕위가 됐기 때문에 20살이 되면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권력을 이렇게 아들한테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계속 흥선대원군이 엄청난 또 권력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이 건천궁 얘기되는 것은 이게 왜냐하면 경복궁 뒤쪽에 있죠. 그래서 몰래 이제 지었다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앞에 있는데 몰래 지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알기는 알았겠지만 자기도 어떻게 보면 반항의 한 방편 내지는 이렇게 해서 뒤쪽에 따로 궁궐을 지어요. 그래서 이제 이 건천궁인데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종하고의 그 흥선대원군의 불화는
명성황후하고 흥선대원군의 불화보다도 더 센 거. 그러니까 그 흥선대원군은 며느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 을미사변 때는 명성황후가 그때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모군란 때 이렇게 반군들이 와서 그 옆에 저기 관리들이 와가지고 이제 명성황후가 안동 김씨에 그 준할 만큼 엄청난 그 일가족들이 비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은 죽어가는데 얘네만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 극이 쌓이다 보니까 그 명성황후 죽이려고 이제 막 그 궁궐을 막 뒤지고 다닌 거죠. 그 병사들이. 그랬다가 그때 홍계훈이라고 하는 어떤 병사에 의해서 이제 탈출이 되죠. 그랬는데 극적으로 탈출이 됐는데 그걸 못 찾았어요. 그 탈출된 걸 모르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찾다 못 찾으니까 한 달 동안에 그렇게 못 찾다가 그냥 죽은 걸로 발표를 하죠. 그래서 명성황후는 죽었다고 하고 창경궁에다가 아예 빈소를 마련하는 어떤 웃지 못할. 그래서 신하들 일부는 이제 반대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 뭐 나타나지 않고 없는 거 보니까 이건 죽은 거다. 어떤 형식으로든 그렇게 하고 했다가 그 과정에 명성황후는 도망간 곳에서 이제 학계나 많은 곳에서는 이제 중국 쪽에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그 과정에서 흥선대원군하고 뭐 회의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했다가 거기에서 납치를 해버리죠. 중국에서 가지고 텐진으로 이제 데려가서 3년 동안 이제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 고종이 전혀 찾지를 않아요, 아버지를. 그렇게 하고 이제 가장 극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게 흥선대원군이 돌아가셨을 때 그 저기 장례식에 참석을 하지 않죠. 아버지가 우리 전통 시대에서 아버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안 간다고 하는 것은 일반 백성도 쉽지 않은 일인데 왕은 모든 백성의 아버지로서의 효의 어떤 근본을 보여야 될 사람인데 그 자체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그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흥선대원군은 죽기 전까지 3번 정도에 걸쳐 가지고 아들을 폐위시키고 손자를 넣으려고 하는 시도를 몇 번을 해요. 근데 그걸 잡았으나 아버지기 때문에 벌을 줄 수 없는 거죠. 고종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조선 그 망하는 그 시점에 이렇게 이제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건천궁인데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이게 좀 새 걸로 돼 있죠. 이게 이제 최근에 다 지은 거예요. 다시.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왕이 있던 곳이고 고종이 그다음에 여기 오코루 여기에서 이제 그 살해됐다라는 거죠. 우리 그 교과서나 보면 요 사진 건물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오코루. 그런데 이게 원래 새벽에 일어났었고 고종이 그 저기 옆방에 있었고 그 이제 조금 이따 한번 그 동영상도 있겠지만 순종도 옆방에 있었었는데 순종은 얘네들이 칼자루로 쳐서 기절을 시키고 고종 그걸 보고 칼로 이렇게 위협하니까 고종은 오지를 못하고 여기에서 이제 죽었는데 국제사회에서 이제 그 다음날 발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때 우리가 죽인 거 아니고 모른다 이렇게 발뺌을 했었는데 요 뒤에 보면 건물이 있죠. 그 사바틴 이게 러시아 공관 건물인데 여기에서 당직 쓰고 있던 사바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증언을 하죠. 이 사람이 여기서 소란스럽고 이렇게 하니까 와서 이제 현장을 본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증언할 때 한국에 이제 어떤 하인들이나 일하던 사람이 이거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증언하니까 얘네들은 야만국이고 맨날 거짓말밖에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무마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 러시아 그 관리가 내가 봤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공식화된 거죠. 이제 어떤 좀 씁쓸한 그마저도 씁쓸한 건데 그런 증언마저도 채택되기 힘들 어떤 그런 상황도 있고 했는데 여기 있다가 얘네들은 여기에서 명성황후를 살해한 다음에 바로 이 옆에 여기에서 이제 불로 태웠고 여기 보면 명성황후 조난지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다가 이렇게 돌로 해서 이렇게 써놓은 게 여기 있죠. 그래서
나중에 가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을미사변 그 명성황후가 돌아가실 때 어떤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미우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여우사냥이라는 작전명을 가지고 이제 죽이는 그 과정이죠. 누구도 명성황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기다하고 이제 그 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어떤, 이거는 이제 명성황후의 묘소 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종은 이런 장면을 목격한 뒤로는 밥도 한국 사람이 준 걸 못 먹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알렌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이렇게 둘이 열쇠를 각각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그 통 속에서 넣어서 주면 자기가 끌러서 먹는 뭐 통조림이라든가 계란, 그러니까 누가 독을 탔을지 모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괴롭게 살아요. 이제 이 친구는, 이 남자, 이 사람은 이제 편집을 한 건데, 이제 이 명성황후를 자기가 도와주고 죽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홍계훈이라는 사람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신부 수업을 받는 거죠. 그 여주에 있다가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 사람은 아버지도 없고, 그러니까 상당히 고분고분할 줄 알고 이제 들여온, 그래서 좀 급작스럽게 이렇게 이제 신부 수업을 받는,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이게 결혼식은 운영궁에서 하죠. 지금 현재 있는 운영궁에. 그래서 운영궁에서 1년에 이렇게 그 특별한 날을 잡아서 이 고종하고 결혼식 하는 거 제연 행사 매년 하죠. 今日老いた狐を狩る女狐をやれ이제 그 옆에 이제 고종이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옆에 있으면서 손쓸 수 없었던 비참함을 나중에 상당히 막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무기도 없고 놈들이 올라가거라. 올라가라고 하지 않느냐? 이제 순종이 이렇게 어려웠을 때인데 저 이놈의 흩어진 놈을 자랑해 내 아픈 기억도 하지만 그땐 부서진 거야 이 마음 그리움 이춘에 지켰다. 이놈들! 오늘 어쩌냐고! 저기 혼자 별 하나 내가 조선에 나의 외로움을 아는 건지 차마 날 두고는 떠나지 못해 항상 그 자리에만 나 슬퍼도 살아야 하는 나 슬퍼서 살아야 하는 이 삶이 가고나야 할 텐데 내가 있을 때는 그녀는 그리움 나가고 슬퍼하느니 내 슬픔 속에도 행복했던 여기서 마지막에는 이제 이놈들이 이제 아까 그 옆에 동산에서 이렇게 이제 불로 태우기 때문에 명성황후 능은 왕능은 있는데 시신은 없어요 지금. 네,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요. 나는 조선의 공무다. 비록 타오르고 타올라 그저 한줌이지도 못하죠. 바람을 타고 빗물에 쓸려 외롭게 떠돌지라도 이것이 어찌 내 마지막이라 하겠는가.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상황이 벌어졌던 거고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하면 아까 배치도에서 보셨듯이 경복궁이 엄청나게 이게 그 정각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그냥 가라고 해도 여기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훈련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호대인데요. 경호대 내에는 아까 그 죽었던 사람이 홍계훈이라는 사람인데 그 밑에 경호 1실장이 있고 2실장이 있었고 그 밑에는 많은 그 이제 부하들이 있는데 이게 다 일본에 매수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걸 다 열어주고 길을 이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이거를 이 사람이 막다가 이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사천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란스러우니까 여기서 또 1차 탈출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또 신하들이 지금 소란스럽고 우리가 지금 이 소리는 막는 소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못 가게 좀 막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들까지 다 이렇게 매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가 이제 그 평정된 뒤에 1차적으로 그때 관련된 그놈들을 다 죽여버려요. 고종이.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을 일본에서 보호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중에 이 우범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영근이라는 유학자가 내가 이들은 내가 두고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아무 관리도 아닌데 자기가 일본으로 넘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거의 사람들을 안 만나요. 누가 자객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숨어있던 거를 이 사람이 그 일본에 있는 사람인 척하고 이렇게 옆집 사는 사람인 척해서 오랜 그러니까 이 사람도 머리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비로 이렇게 해서 좀 친해지는 과정을 하다가 이제 칼로 찔러 죽이는데 이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 이렇게 결혼해서 난 사람이 우리 그 알고 있는 우장춘 박사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씨 없는 수박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인데 사실 우리한테는 이게 좀 복잡해요. 감정이 이걸 좋게 봐야 될 건지 왜냐하면 부모와 이런 구조를 보면 그런 건데 씨 없는 수박도 이분이 발명한 게 아니고 이분이 조교로 있던 그 대학 교수가 일본에서 발명을 했던 거고 이승만 대통령 때 우리한테는 그나마 그런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승만이 이제 부른 거죠. 너 거기서 그렇게 그 조선인으로 그렇게 있지 말고 이쪽 와서 한국에 그런 기술이나 이걸 이쪽에서 해라고 내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와가지고 한국에서 이분이 그 씨 없는 수박이며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급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보면 좀 좋았다가 이 부분을 보면 또 애매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홍계훈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아까 그 이모군란 때 죽으려고 했던 거를 그러니까 병사들이 오니까 이 사람도 죽이는 그 병사로서 왔는데 보니까 자기 어떤 직감으로 그러니까 그 명성황후는 이제 궁녀 복장으로 하고 이제 도망가는 어떤 그런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자기가 직감적으로 가가지고 그 국모라는 건 일반 사람들이 볼 수도 없는 거고 그 의사들도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맥박을 해도 실로 감아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로 국모는 또는 여성은 되게 근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가가지고는 뺨을 때렸다고 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년아 집에 있으라니까 왜 여기 와 있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동생인 것처럼 해가지고 빨리 그 여기서 나가자 이렇게 하면서 병사가 지 동생이라고 하면서 업고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지네 편이 이렇게 이제 지 동생이 궁녀인데 데리고 간다는 걸로 하고 착각을 일으켜서 이제 피신을 시켰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여주로 가 있으면서 50일 동안 철저하게 이제 보호를 받고 다시 이제 오게 되는 그 사이에 흥선대원군은 이제 청나라에 납치된 상태였고 이제 다시 그 고종의 세상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끝난 다음에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요 명성황후가 이 사람을 자기의 그 경호원으로 쓰려고 했는데 아무리 옛날이지만 뭔가 공적이 있어야 계급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저기 동아경명 그러니까 농민 반란이 그때로 보면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을 출전을 이제 명성황후가 이렇게 팀을 꾸려가지고 출전을 시키면서 이 사람이 하급 무관인데 뭐 이렇게 공적 세우기에는 좀 애매하겠죠. 그러니까는 싸움 잘하는 부대를 여기에다 붙여서 대장은 이 사람으로 해가지고 공적을 세우게 하죠. 그렇게 해서
그 농민 반란군을 이제 토벌을 1차 하고 그 공으로 이 사람이 경호실장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공을 하고 마지막에까지 지키다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사람은 명성황후를 지키면서 역사에 나왔다가 마지막까지 지키다가 죽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고종한테는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이 상황이 다 끝나고 러시아 그 공사관으로 피신한 다음에 이 사람의 그 사당을 만들어주는데 그게 장춘당이에요. 그래서 그 장춘당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신라 호텔 자리에 거기거든요. 그랬는데 그거를 일본에서는 지금으로 보면 이제 현충원이 된 거죠. 그랬는데 일본에서 보면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걸 장춘이라는 거 있잖아요. 장려한다. 충성을 장려하는 단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을 본받아라 이제 이런 게 됐는데 일본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점에 그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거의 이제 접수하면서 거기를 안중근 의사에게 이토 히로부미가 살해되면서 안중근 사당을 거기다 지면서 이걸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신라 호텔 자리가 아주 곡절이 많은데 그래서 배우가 비 내리는 장춘당 공원인가 해서 낭만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사연들을 저희들은 좀 이 상황도 좀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낭만만 있고 그 속에 있는 어떤 다른 것 더 큰 사연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이토 히로부미 사당을 지면서 그 장춘당을 없앴을 뿐더러 그 사당을 진다고 저기 왕실에 있는 선원정이라는 왕실 사당을 뜯어가지고 거기 막 창고로 쓰고 무자비하게 보복을 해요. 저기 경희궁의 정문을 뜯어다가 그 이토 히로부미 사당 앞에 정문도 쓰고 광화문 석재를 뜯어가지고 그 밑에 기단으로 막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광화문 석재가 완전히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슬픈 상황을 이제 겪게 되는데 아까 요 분은 마지막 한 번 더 일을 하시고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그런다 해서 뭐 어떤 국가로부터 어떤 혜택을 먹는 것도 없는데 이제 이렇게 하고 고종이 죽고 나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왕이 아니니까 능도 허락을 안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명성황후가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이장을 하겠다. 그래서 있는 그 청량리 쪽에 있는 홍릉을 이장을 해서 이렇게 둘이 합장으로 모시겠다. 그렇게 하니까 얘네가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건 내가 허락을 해주겠다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남양주에 지금 홍릉으로 모셔지는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비석을 쓰는데 얘네가 너네는 망했으니까 요 비석에다가 전 고종 태왕조 홍릉 요렇게 써라. 그러니까 너네 왕 역삼니 하면서 전자를 넣게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대한제국을 세웠었고 대한 고종 태왕제 홍릉 그다음에 옆에는 명성 태왕후 부자 이렇게 쓸 거다. 이렇게 하니까 허락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는 요걸 다 깎아놓고 이 옆에 얘가 쓰지도 못하고 한 3년인가를 이렇게 있는 건데 아까 그 고영근이라고 하는 그 유학자가 자기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걸 써버려요. 몰래. 그렇게 하고는 창덕궁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도남은 그 궁궐 앞에 가가지고 죄를 빌어요. 제가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그때 이제 일본 치하죠. 나를 벌해라 이렇게 하니까 외국 사람들도 다 보는 거고 한국인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일본에서 볼 때 어차피 이거 써나 안 쓰나 이 나라는 우리가 접수한 건데 이거 했다고 얘를 죽이게 되면 외국에서도 우리 굉장히 쫌스럽게 보겠다 해가지고 그냥 이 사람을 죄를 불문에 붙여주는 이 사건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게 그런 곡절 속에 있었다라는 거 상당히 그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배치도로 보면 뒤에 아까 건천궁 있고 그 일곽에서 고종이 침실 있고 이렇게 한다면 이 옆에 여기는 이제 일반 신하들하고 만나는 공간, 이 서재 이렇게 뒤에 그러니까 한 세트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시면 경복궁 뒤쪽에 보면 이러한 세트들이 한 세트 더 있는 거는 그런 곡절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일제 때 파괴되지 않아 가지고 현재 그 원형이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좀 유리도 있고 이건 일제 때 박아놓은 거. 좀 뭐 청나라식이고 이 현판도 새로고 이게 조금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그런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요 흉내 공간에 여기에 이제 보면 원래 여기가 그 수방사가 있었던 거죠. 전두환 노태우 저기 반란 일어났을 때 여기에 있는 군대가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그 역할을 했었던 거고 그랬다가 이제 다시 문민정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쪽 군인들을 다 빼내고 원래 있었던 그러니까 그 사당이며 이 제시를 지금 다 만들고 지금 그러니까 많이 이제 여기는 다 만들고 이렇게 정비하는 중이죠. 그래서 여기에 5개월이면 겨울이면 모르지만 여름에 왕이 돌아가셨으면 왕이나 왕비가 돌아가셨으면 시즌이 다 썩잖아, 그 부패하고 썩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이제 모르겠는데 그 대나무로 이렇게 그 침상을 만들고 거기에 모셔놓고 모든 사방을 그 얼음을 놓는데 그래서 우리 동빙고 서빙고 있는 거는 왕이나 왕비가 돌아가셨을 때 제사용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얼음으로 둘러싸는데 녹으니까 미역으로 감으면 수분을 흡수해서 이게 오래 간다고 해요. 그래서 감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채워 놓는데 이게 계속 유지할 수 없으니까 미역을 계속 갈아줘야 됐다고 하죠. 그래서 근데 그걸 하고 썼는데 옛날에 미역이라는 건 굉장히 비싼 건데 이걸 한 번 쓰고 버린다는 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제 뒷구멍 항상 들어올 수 있겠지만 뒷구멍으로 그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값 받고 팔 수 없으니까 좀 싸게 그래서 국상이 한번 일어나면 미역값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게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다음에 여기 그 청와대가 바로 뒤에 붙어 있는데 그 선생님들께서 시간 되시면 이거 신청하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지난주에 한번 갔다 왔는데 언제 신청해야 되냐면 보름 전에 해야 돼요. 보름 전에 하면 이제 연락이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등록하고 자기 신원조회 하시면 그러면 한 그 사람들이 따로 그 경복궁에서 출발해 차도 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오고 들어가면 기념품도 줘요. 그 어떤 지갑도 주고 들어가는 것도 다 무료고 한 1시간 반 정도인가 이렇게 쭉 그쪽 인원들이 나와서 설명 다 해주고 이 청와대 앞에도 다 가서 사진 찍을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몇 분이든 이렇게 하셔서 그거 보시고 경복궁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구조들인데 이거는 다 제사에 필요한 그런 공간들이에요. 항상 제사 공간에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물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건물들 정리하는 것만 한번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보실 때 음향 배치로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뭐냐면 여기 동십자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없어졌지만 서십자가 있어 동서 이렇게 대비되고요. 또 여기 보면 그 근정전 들어가기 전에 문이 2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요리 조그마한 문으로 가고 행사했을 때는 큰 데로 가겠죠. 그래서 이게 일화문, 월화문. 그래서 일월 항상 이쪽에서 출발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밖을 봤을 때 좌측이죠. 이쪽 항상 높죠. 한 칸. 좌이정 우이정 하듯이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건춘문, 영추문 그 궁궐에 4대문이 있는데 여기 이제 동쪽문 그러니까 춘, 추 이런 식으로 1월 뭐 춘추, 동서 이런 식으로 모든 정각들에 보면 현판들이 다 붙어 있는데 어떤 그러한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 없는 것들 뭐 지금 가셔도 수백 개의 현판들이 있어요. 이런 그 구조를 아시면 조금 더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저기 2층으로 되는 밖에서는 창호로 돼 있지만 안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많은 얘기할 때 그렇죠. 여기 조회하고 할 때 왕은 여기 있고 경호 문제 때문에 여기 안에 있다가 이제 나쁜 놈이 있으면 이렇게 여기서 걸러내는 그래서 문무 이렇게도 돼 있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 아까 만춘전, 천추전, 춘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 생성 왕의 침실이 이렇게 5개 있지만 2개는 연생전, 경성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드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까지 해서 그 경복궁 말씀은 드렸고요. 다음
이제 시간에는 이제 창덕궁에는 진짜 순종이 마지막까지 거기에서 이제 기거했었고, 조선에 있는 대부분의 역사는 창덕궁에서 일어나고, 뭐 장희빈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매우 많은 사건 사고 및 좋았던 일마저도, 그다음에 중종반제, 연산군, 광해군 모든 게 다 여기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또 거기에는 또 다른 형태의 그 이야기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